서지우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 새벽 5시 30분. 오늘은 그가 3년 동안 준비해온 SK 테크놀로지 최종 면접이 있는 날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아직 어둑한 서울의 풍경이 보였다. 잠시 후 해가 뜨면 이 도시는 또 다른 분주한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드디어 오늘이구나. 서지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29살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하고 스타트업에서 3년을 일한 후 더 큰 꿈을 위해 퇴사했다. 인공지능 분야로 전환하기 위해 대학원에 다시 들어가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이제 국내 최고의 AI 연구소를 보유한 SK 테크놀로지에 지원한 것이다. 욕실에서 나오며 지우는 정성스레 다림질에 둔 다크 네이비 수트를 침대 위에 펼쳐놓았다. 흰색 셔츠와 버건디 넥타이, 반짝이는 구두까지. 이 모든 것이 오늘만을 위해 준비된 것들이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동안 그는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긴장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다.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기다려온 순간이야. 집을 나서기 전 지우는 서류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력서 사본, 포트폴리오, 그리고 AI 윤리에 관한 자신의 연구 논문까지. 모든 준비가 완벽했다. 지하철은 아직 출근 시간 전이라 비교적 한산했다. 강남역에서 내려 SK 테크놀로지 본사가 있는 건물로 향하는 길, 지우는 머릿속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습니까?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리적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지우는 지난 몇 주 동안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수십 번이나 연습했다. 그는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깊은 고민도 갖고 있었다. 그것이 그를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강점이라고 믿었다.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웅장한 SK 테크놀로지 본사. 지우는 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8시 30분. 면접 시간은 10시였다.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9시 30분쯤 건물에 들어가자. 지우는 인근 카페를 찾아 걸음을 옮겼다.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카페에서 나와 건물로 향하던 지우는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에 멈춰섰다. 사거리 모퉁이, 한 노숙자가 몇몇 청소년들에게 시달리고 있었다. 노숙자의 작은 수레가 뒤집혀 있었고 그 안의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이봐요, 그만 놀리세요. 지우는 반사적으로 소리쳤다. 청소년들은 지훈을 힐끔 보더니 무시하고 계속 노숙자를 괴롭혔다. 한 아이가 노숙자의 담요를 발로 차자 지훈은 참지 못하고 달려갔다. 그만, 당장 멈추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지훈의 단호한 태도에 청소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지못해 자리를 떠났다. 노숙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흩어진 물건들을 모으고 있었다. 허름한 옷과 지저분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존엄함이 느껴졌다. 괜찮으세요? 지훈이 물었다. 노숙자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약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은 피로로 가득했다. 고마워요, 젊은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일은 자주 있는 일이니까. 지우는 시계를 흘끗 보았다. 9시 15분.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금방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지우는 무릎을 꿇고 노숙자의 물건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헌 옷가지들, 몇 권의 다른 책, 작은 비닐봉지에 담긴 약간의 식량, 그리고 몇 장의 사진.
특히 그 사진들이 눈에 띄었다. 한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 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노숙자는 지훈이 사진을 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그것을 가져갔다. 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예요. 미국에 살고 있죠. 지훈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남은 물건들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 노숙자의 수레는 바퀴 하나가 망가져 있었다. 이대로는 밀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훈이 말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가면 제가 자주 가는 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쉬면 되니까. 지훈은 망설였다. 시계를 다시 보니 9시 35분이었다. 면접장까지 가려면 적어도 15분은 걸릴 것이다. 하지만 이 노숙자를 그냥 두고 가는 것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제가 공원까지 도와드릴게요. 어디에요? 정말 괜찮아요, 젊은이. 당신처럼 바빠 보이는 사람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지훈은 노숙자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한때는 그도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어쩌면 성공한 직장인이었을지도 모른다. 괜찮습니다. 함께 가요. 지훈은 결심했다. 수레의 한쪽을 들어 바퀴 대신 자신이 지탱했다. 노숙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마움을 표하며 수레를 밀기 시작했다. 멀지 않아요. 저기 보이는 작은 공원이에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지훈은 무거워진 수트 자켓과 약간 흐트러진 넥타이가 신경 쓰였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학생인가요? 노숙자가 물었다.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면접이 있어요. 노숙자의 표정이 변했다. 면접? 그럼 지금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시계는 이미 9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훈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지만 그는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다. 공원에 도착하자 노숙자는 한 벤치 옆에 수레를 멈췄다. 그곳은 그의 단골 장소인 듯했다. 지훈은 수레를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노숙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젊은이가 있다니. 지훈은 손을 내밀었다. 노숙자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행운을 빕니다. 면접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 지훈은 서둘러 공원을 빠져나와 도로로 나왔다. 시계를 보니 9시 52분. 면접 시간까지 불과 8분밖에 남지 않았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주변에 빈 택시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뛰기 시작했다. 늦으면 어떡하지? 첫인상이 중요한데.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지훈은 노숙자를 도운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믿는 가치였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그의 어머니가 항상 가르쳐 주신 삶의 원칙이었다.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SK 테크놀로지 건물 앞에 도착했다. 시계는 이미 10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5분 늦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자신의 모습을 정리하려 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예상보다 더 흐트러져 있었다. 넥타이는 삐뚤어졌고 정성스레 손질한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다. 수트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다. 이렇게 가도 괜찮을까?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21층 SK 테크놀로지 인사팀으로 향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생각했다. 노숙자를 도운 것은 옳은 일이었다. 면접에 늦을지라도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지훈은 결연한 표정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이제 그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 늦은 것에 대한 질책? 아니면 이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는 자신의 가치를 지켰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다. 인사팀 입구에 도착한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다. 좌절과 만남. 들어오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회의실 테이블 뒤로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다. 가운데 앉은 여성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시계를 바라보았다. 서지훈 씨, 면접 시간이 10시였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있어서. 지훈이 말을 시작했다. SK 테크놀로지는 정확성과 시간 엄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원자도 그 가치를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 면접관의 말투는 단호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일단 앉으세요. 지금부터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우는 테이블 앞에 마련된 의자에 앉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첫인상부터 망쳤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최선을 다해 이 면접에 임해야 했다. 서지훈 씨, 이력서를 보니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다가 대학원에 진학하셨네요. 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지우는 차분하게 대답하기 시작했다. 네, 스타트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면서 인공지능 분야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특히 AI 윤리와 사회적 영향에 관심이 생겨 더 깊이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AI 윤리에 관한 논문도 쓰셨더군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우는 자신의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개발자의 책임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면접관들은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면접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기술적인 질문들에도 지우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늦은 것에 대한 첫인상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성 면접관이 말했다. 서지훈 씨가 생각하는 최고의 개발자의 자질은 무엇인가요? 지우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의 경험이 떠올랐다. 저는 기술적 역량과 함께 인간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드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고 우리가 만드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요. 때로는 원칙과 효율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결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지우는 자신의 대답이 너무 이상적으로 들렸을까 걱정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그가 믿는 가치였다. 네, 알겠습니다.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이메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우는 회의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그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거울에 비춰보았다. 흐트러진 넥타이와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5분 늦은 것.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그날 저녁 지우는 자신의 원룸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수많은 빌딩의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오늘 면접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했다. 노숙자를 도운 것은 분명 옳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서지 못하게 된다면 그 생각은 그를 괴롭혔다. 휴대폰이 울렸다. 친구 민수의 메시지였다. 면접 어땠어?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 5분 늦었어. 뭐, 너 같은 애가 늦다니? 무슨 일 있었어? 지우는 아침에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민수의 답장이 왔다.
내가 그런 결정을 했다면 분명 이유가 있었겠지. 너무 자책하지 마. 결과를 기다려보자. 지우는 작게 미소 지었다. 친구의 위로가 고마웠다. 그는 노트북을 펼쳐 다른 회사들의 공고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SK 테크놀로지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꿈은 계속되어야 했다.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는 변함없이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그가 원하는 삶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지우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메일을 확인했다. 하지만 SK 테크놀로지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는 점점 불안해졌다. 이제 잊어버려야 할까? 다른 곳에 지원해 볼까? 그날 오후 그는 결국 메일함에서 SK 테크놀로지의 이메일을 발견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메일을 열었다. 서지훈님, 안녕하세요. SK 테크놀로지 인사팀입니다. 지난번 면접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중한 검토 결과 안타깝게도 이번 채용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지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불합격 통보를 받으니 현실이 더욱 쓰라렸다. 그동안의 노력과 준비가 물거품이 된 것 같았다. 역시 늦은 게 문제였을까? 아니면 내 역량이 부족했던 걸까?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분노, 슬픔, 후회. 그리고 또 다른 감정들이 뒤섞여서 면접날 있었던 일이 자꾸 생각났다. 그냥 지나쳤어야 했나? 하지만 난 그렇게 못하겠더라. 지우는 작게 중얼거렸다. 노숙자를 도운 것은 틀림없이 옳은 일이었다. 비록 그로 인해 면접에 실패했을지라도 그건 지훈이 믿는 가치에 따라 행동한 결과였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창밖으로 다시 시선을 돌리자 해가 저물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며 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이 끝은 아닐 것이다. 다른 기회가 있을 테고 그때는 더 잘 준비해서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한 선택은 옳았어. 내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AI 윤리에 관심을 갖게 된 거니까. 지우는 자신에게 말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책상으로 걸어갔다.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관을 확인했다. 비록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자신의 진심과 가치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자. 더 열심히, 더 준비해서.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찾아왔다. 실패했다는 슬픔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했다는 뿌듯함이 더 컸기 때문이었다. 지우는 책상 서랍을 열고 새 노트를 꺼냈다.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좌절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항상 앞을 보고 나아가는 사람이었다. 불합격 메일을 받은 지 며칠이 지났다. 지훈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더 이상 집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오늘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냥 걷자. 뭐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으니까. 지우는 가볍게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진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걸었다. 어느새 그의 발걸음은 일주일 전 노숙자를 도왔던 그 공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른 아침 공원은 조깅하는 사람들과 산책하는 노인들로 조용히 활기를 띠고 있었다. 지우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 노숙자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문득 지우는 자신이 도왔던 노숙자의 안부가 궁금해졌다.
그는 공원을 둘러보았지만 그 노숙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벤치에 앉아 지친 마음을 달래고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또 만나다니 인연인가 보네요.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일주일 전 그가 도왔던 그 노숙자였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다. 더 이상 허름한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단정한 캐주얼 차림에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었다. 아저씨? 지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저씨? 지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노숙자처럼 보였던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옆에 앉았다.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엔 정말 고마웠어요. 지우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다. 이 사람이 일주일 전에 만났던 그 노숙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혹시 김도현은 지훈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고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난주에 청소년들에게 시달리고 있을 때 도와주셨죠. 제가 그때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우는 그제야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도왔던 그 노숙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렇게 깔끔한 모습으로 변한 것이 의아했다. 아, 네. 괜찮으셨어요? 그 후에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사실 제가 당신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김도현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저는 사실 노숙자가 아닙니다. SK 테크놀로지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죠. 지훈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가 지원했던 바로 그 회사의 CTO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도현은 부드럽게 웃었다. 놀라셨겠네요. 저는 매년 한 번씩 인간성 실험이라는 것을 합니다. 변장을 하고 거리로 나가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거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인간성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서요. 지우는 쉽게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린 것도 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나쳤어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일부러 피하기도 했죠.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면접이 있는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을 도와주셨잖아요. 지훈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된 일인지 의심스러웠다. 혹시 제가 SK 테크놀로지에 지원한 것을 아셨던 건가요? 김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그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당신이 면접에 가는 길이라고 말했을 때도 어느 회사인지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면접장에서 당신을 보고 깜짝 놀랐죠. 지우는 이 우연의 일치가 믿기지 않았다. 그럼 제가 늦은 것도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었어요. 자신의 중요한 일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우리가 찾던 가치입니다. 지우는 묵묵히 김도현의 말을 들었다.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너무 영화 같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편함이 있었다. 그런데 저는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김도현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정말요?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인데. 인사팀에서 결정한 모양이네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지훈을 바라보았다. 서지훈 씨, 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겠어요? 직접 당신의 능력과 가치관을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어떤 의미인지. 내일 오전 10시 제 사무실로 와주세요. 개인적인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김도현은 명함을 꺼내 지훈에게 건넸다. 그것은 분명 SK 테크놀로지 CTO 김도현의 명함이었다. 하지만
이게 정식 절차인가요? 때로는 규칙을 뛰어넘어야 할 때도 있죠. 특히 가치 있는 인재를 발견했을 때는요. 김도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이 모든 것이 꿈같이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김도현은 일어서며 미소 지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는 늦지 마세요. 그의 말에 두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났다. 어제의 만남이 현실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듯 김도연의 명함을 살펴보았다. 분명 SK 테크놀로지의 CTO였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했다. 김도현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정말 이런 일이 있다니. 지우는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고 이번에는 여유 있게 시간을 잡았다. 9시 30분, 그는 이미 SK 테크놀로지 건물 로비에 도착해 있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 예약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는 이것이 꿈이 아님을 실감했다. 서지훈님, CTO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원의 안내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갔다. 최고층에는 임원들의 사무실이 있었다. 지훈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김도현의 사무실은 넓고 밝았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김도현은 책상에서 일어나 지훈을 반갑게 맞이했다. 정시에 오셨네요. 앉으세요. 지훈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김도현은 커피를 건네주며 대화를 시작했다. 서지훈 씨, 우선 어제 갑작스러운 만남에 놀라셨을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김도현은 지훈의 이력서를 펼쳐보았다. AI 윤리에 관한 논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기술 발전과 인간 가치의 균형에 대한 부분이요. 지훈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직 부족한 연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관점이 우리 업계에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김도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어갔다. 사실 제가 인간성 실험을 시작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디지털에 의존하고 인간적인 접촉과 공감은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AI 분야에서 일하는 개발자들은 때로 코드와 알고리즘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것이 실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잊곤 합니다. 지우는 깊이 공감했다. 그것은 그가 논문에서 다루었던 주제이기도 했다. 저도 그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가끔은 그 목적을 잊는 것 같아요. 김도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찾는 건 단순한 코딩 실력이 아닙니다. 기술과 인간성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는 서류 한 장을 지훈에게 건넸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개발 중인 AI 윤리 가이드라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의견을 주시겠어요? 지훈은 문서를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AI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윤리적 문제들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는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고, 김도현은 주의 깊게 듣고 메모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기술적인 주제부터 철학적인 질문까지 두 사람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지우는 점점 긴장이 풀리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약 2시간의 대화가 끝난 후 김도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의자에 기대 앉았다. 서지훈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팀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기술적 역량과 함께
인간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당신 같은 개발자가 필요합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다. 그럼, 네,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SK 테크놀로지 AI 윤리 연구팀에 합류하시겠습니까? 지훈은 말문이 막혔다. 불과 며칠 전 불합격 통지를 받은 회사에서 그것도 CTO가 직접 제안을 하다니. 이것은 그가 꿈꿔왔던 것보다 더 좋은 기회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합류하고 싶습니다. 김도현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지우는 그 손을 굳게 잡았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물론이죠.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왜 변장을 하고? 김도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나 선택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면접실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준비된 것이죠. 하지만 당신이 그날 보여준 모습은 진정한 당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찾던 가치였어요. 지우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것은 마치 운명의 장난 같았다. 그가 위기의 순간의 한 선택이 결국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이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지우는 김도현의 사무실을 나오며 믿을 수 없는 기분이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았다. 일주일 전 늙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면접실에 들어갔던 그 청년이 이제는 SK 테크놀로지의 AI 윤리 연구팀원이 되어 있었다. 월요일 아침 지우는 특별한 긴장감과 함께 SK 테크놀로지 건물에 들어섰다. 로비에서 사원증을 받는 순간 그는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서지훈 AI 윤리 연구팀이라고 적힌 사원증을 목에 걸자 가슴이 벅차올랐다. 인사팀에서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후 지우는 자신이 일하게 될 AI 윤리 연구팀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15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밝고 개방적인 공간이었다. 창문을 통해 서울의 풍경이 내려다 보였고 사무실 곳곳에는 편안한 휴식 공간과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서지훈 씨, 환영합니다. 팀장인 박소연이 지훈을 반갑게 맞이했다. 그녀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의 여성이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지훈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김 CTO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특별히 추천하신 분이라 기대가 큽니다. 지훈은 조금 당황했다. CTO가 자신을 특별히 추천했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아, 그렇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소연은 지훈을 팀원들에게 소개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AI 윤리 연구팀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다. 컴퓨터 공학자, 철학자, 심리학자, 법률 전문가까지. 이런 다학제적 접근은 지훈이 논문에서 주장했던 바로 그 방식이었다. 우리 팀의 주요 업무는 회사에서 개발하는 모든 AI 제품과 서비스가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더 나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박소연이 설명했다. 지훈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이메일함에는 이미 여러 업무 관련 메일이 와 있었다. 그 중에는 김도현 CTO의 메일도 있었다. 서지훈 씨, 오늘부터 우리 팀의 일원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첫 업무로 현재 개발 중인 AI 케어 프로젝트의 윤리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논문에서 다룬 관점이 이 프로젝트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도현. AI 케어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AI 기반 케어 서비스였다. 지우는 프로젝트 문서를 열어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복잡한 윤리적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지우는 열정적으로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모든 측면을 검토하고 잠재적인 윤리적 문제점들을 분석했다. 특히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자율성 보장, 그리고 AI의 판단이 인간의 결정을 대체하는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초점을 맞췄다. 그날 저녁 지우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작업을 계속했다. 그가 논문에서 연구했던 이론들이 이제 실제 제품에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아직도 일하고 있군요. 문득 고개를 들자 김도현이 서 있었다. 지우는 급히 일어나 인사했다. CTO님, 안녕하세요. 첫날부터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니 역시 제가 본 사람이 맞군요. 김도현은 지훈의 모니터를 흘깃 보았다. AI 케어 분석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사용자 동의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해 보여요. 자세히 말해보세요. 지우는 자신이 발견한 문제점들과 개선 방안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김도현은 귀에 깊게 듣고 있었다. 훌륭합니다. 바로 그런 관점이 필요했어요. 내일 개발팀과 미팅이 있는데 당신이 직접 이 내용을 발표해주면 좋겠습니다. 지우는 놀랐다. 제가요? 하지만 아직 첫날인데. 때로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관점은 우리 팀에게 신선한 자극이 될 거예요. 김도현은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는 마세요. 내일도 중요한 날이니까요. 지훈은 김도현이 떠난 후에도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처럼 빠르게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다시 작업에 집중했다. 이것은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기회였고, 그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생각이었다. 다음 날 개발팀과의 미팅에서 지우는 자신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자신이 연구해온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자 자신감이 생겼다. 개발팀은 지훈의 제안에 큰 관심을 보였고 몇몇 개발자들은 즉시 그의 아이디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미팅이 끝난 후 박소연이 지훈에게 다가왔다. 훌륭했어요, 지훈 씨. 첫 발표치고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많이 긴장했었어요. 전혀 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CTO님과 알게 되셨나요? 보통 그분이 직접 누군가를 추천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김도현과의 특별한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관심사와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박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궁금증을 담고 있었다. 어쨌든 우리 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가 기대되네요. 그날 저녁 지우는 기분 좋게 사무실을 나섰다. 첫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났고 팀원들도 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그는 일주일 전에 좌절감을 떠올렸다. 불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의 그 무너지는 느낌.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기회로 이어질 줄은 누가 알았을까?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나 봐. 지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자신이 노숙자 실은 김도현을 도왔던 그 공원을 지나갔다. 그곳은 이제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가 되었다. 그는 잠시 벤치에 앉아 지난 일주일간의 놀라운 변화를 되새겼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의 메시지였다. SK 테크놀로지에 입사했다며? 축하해. 어떻게 된 거야?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긴 이야기야. 나중에 만나서 들려줄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난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6개월이 흘렀다. 지우는 이제 AI 윤리 연구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AI 케어 프로젝트는 그의 제안을 많이 반영하여 성공적으로 런칭되었고 사용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SK 테크놀로지가 주최하는 AI와 인간의 공존이라는 주제의 컨퍼런스에서 지훈이 연사로 나서게 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연구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AI 개발에서의 윤리적 접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컨퍼런스장은 국내외 AI 전문가들과 언론인들로 가득 찼다. 지우는 대기실에서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긴장되나요? 김도현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네, 조금요. 이렇게 큰 무대는 처음이라. 걱정 마세요. 당신은 이 주제에 대해 누구보다 진정성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우는 감사의 표정을 지었다. CTO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김도현은 손을 들어 지훈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한 일은 그저 기회를 제공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날 공원에서 저를 기다리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김도현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 알아요, 지훈 씨. 제가 사실 고백할 김도현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 그날 아침 당신이 공원에 오리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을 다시 만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지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김도현을 바라보았다. 면접 후 당신의 프로필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이력서와 논문은 인상적이었고 면접에서의 답변도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은 지각했다는 이유로 당신에게 낮은 점수를 주었죠. 김도현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당신이 왜 늦었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단순히 시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그래서 당신의 일상적인 행동 패턴을 조사했고 아침 산책 경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 그날 공원에서의 만남도 네, 의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이야기들은 모두 사실이에요. 매년 인간성 실험을 하는 것도 당신이 보여준 가치를 높이 평가한 것도 모두 진심입니다. 지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의 인생을 바꾼 우연한 만남이 사실은 계획된 것이었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실망감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그럼 저를 테스트하신 건가요? 김도현은 부드럽게 웃었다. 테스트라기보다는 확인이라고 할까요? 당신이 정말 자신의 논문과 면접에서 말한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지우는 이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당한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진정성을 인정받았다는 기쁨도 있었다.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당신이 오늘 발표에서 진정성에 대해 이야기할 거니까요. 저도 당신에게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지훈 씨. 당신의 사생활을 침해할 의도는 없었어요.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SK 테크놀로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준 사람이 김도현이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CTO님. 저도 제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비슷한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6개월 동안 제가 진정으로 인정받으며 일할 수 있었다는 거니까요.
김도현의 표정이 밝아졌다. 고맙습니다, 지훈 씨. 그럼 이제 무대에 올라갈 준비가 됐나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습니다. 무대로 향하는 지훈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6개월 전에 그가 내린 선택이 결국 그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다. 비록 그 과정에 약간의 조작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그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다음은 AI 개발에서의 윤리적 접근에 대해 SK 테크놀로지 AI 윤리 연구팀의 서지훈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훈은 무대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았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서지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공지능과 윤리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훈은 자신의 이야기로 발표를 시작했다. 노숙자를 도운 경험, 면접에 늦은 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물론 김도현이 노숙자로 변장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 경험에서 배운 교훈에 초점을 맞췄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그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AI 시스템에는 우리의 가치관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훈의 발표는 열띤 박수를 받았다. 많은 참가자들이 발표 후 그에게 다가와 질문을 던지고 명함을 교환했다. 그 중에는 해외 유명 AI 윤리 연구소의 책임자도 있었다.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서지훈 씨. 우리 연구소와 협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지훈은 이러한 관심에 겸손하게 응했다. 발표가 끝나고 컨퍼런스장을 나오는 길에 그는 김도현과 다시 마주쳤다. 훌륭했어요, 지훈 씨.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 이야기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김도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그건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저 그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컨퍼런스장을 빠져나왔다. 바깥은 이제 막 저녁이 되어가고 있었다.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지훈 씨, 미래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나요? 지훈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AI 윤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도 꿈꾸고 있어요. 좋은 꿈이네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지훈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CTO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날 왜 하필 노숙자로 변장하셨나요? 김도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사회적으로 가장 무시당하기 쉬운 존재가 누구일지 생각해봤어요. 노숙자는 사람들이 쉽게 외면하고 지나치는 존재죠. 당신이 그런 상황에서도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훈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것은 그가 AI 윤리 연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이기도 했다. 가장 약한 사람들,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기술 개발. 그것이 그의 비전이었다. 앞으로도 그 가치를 잊지 말아요, 지훈 씨. 당신이 가진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지훈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그날 밤 지훈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그 공원을 지나갔다. 6개월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만남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 지훈은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아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의미라고.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의 전화였다. 어머니, 네. 발표 잘 마쳤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통화를 마친 지우는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집으로 향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길을 찾았다. 그리고 그 길은 노숙자를 도왔던 그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한 그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서지훈이 그날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다.